네. 이 중요한 점은 사고를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언어, 그 다음 개념. 그리고 개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질 자체에 대한 추상화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고, 여기서 얘기하는 추상화는 뭐냐? 이 추상화를 이해하려면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제일 먼저 상징화를 이해하면 된다. 그 상징은 말하자면 영어로 심볼 이러는데, 말 그대로 사물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 정신적으로 창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창작이 유일하게 일반 동물하고 굉장히 다른 이 지적인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 사고, 이런 이 추상적인 개념이 없으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도 없거니와, 오늘날 우리가 인간의 만물의 영작이라고 그런 칭의로 살 수가 없게 되고, 그냥 똑같이 한갓 동물에 그냥 그치고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음으로써 굉장히 고도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연구하고 발전해 나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나라는 개념도 생기고 사회라는 개념도 생기고, 서로 간에 이럴 때는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되는 룰이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굉장히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에 왜 상징, 심상 중요한 거 이해되셨잖아요. 바로 오른쪽을 보시면 상징적 사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징적 사고는 그 어떤 것의 의미를 별도의 형상화하거나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한 대로 시각적인 거 얘기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시각적인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미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여기 중요한 거 밑에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이 상징 있죠. 상징은 해독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은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심상을 하고 꽃을 떠올렸을 때 이름 없는 꽃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접근한다 했잖아요. 이 부분이 해독하는 것을 뚫은 거예요. 이걸 해서 독일에서 이 심상치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렇게 깊은 수준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공부를 하고 와서 소개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에게 떠올려 보라고 또 가능했고, 그리고 이렇게 그 내용을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상징 있잖아요. 상징은 인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 부분을 그 내용을 해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해석하는 쪽으로 우리가 진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요, 상징을 만들어내는 그 신적 기제 있죠. 그게 상징화라는 거죠. 상징, 상징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는 생각하는데 말을 않고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건 사고입니까? 사고가 아닙니까? 내가 속으로 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분위기나 입장상 말을 안 했어. 그럼 그것은 사고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원칙은 들어가요. 그런데 아직 떳떳하게 언어로 표현할 만큼 수준은 올라온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올라온 수준은 뭐냐면 사고화 또는 상징화, 이렇게 되면 이게 언어로 올라오고, 이게 아직 안 올라오면 우물쭈물하거나 속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답답해 이렇게 끝나는 거죠. 말 못하는 그 억울한 심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성인가요? 상징화 과정에 있는 것. 상징화가 된 건 다 상징이 그 과정이 끝나게 됐을 완료 땅 되면은 상징화. 그러면 이제 그게 사고, 언어 이렇게 이제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안에서, 내부에서 작용하는 게 중요한데, 안에서 내가 뭔가 그 기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상을 만들어내는 기제. 이게
내면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뭐 의미가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고 그 이유를 알아셔야 되는데 바로 이런 신상을 만들어내는 기제가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그 많이 이렇게 막 폼을 갖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엔진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고 막 거기 설비를 잘 해놨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인간이 정신적인 활동이 안에서 내면의 시스템, 이 지금 신상을 만드는 형성하는 시스템이 없거나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훌륭하고 좋게 하려고 거기서 거기로 그냥 살아. 또 그냥 문제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이 중요구나. 왜냐하면 상징이 곧 신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신상의 외적인 모습이 상징이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언어로 튀어나오느냐, 또는 그냥 내가 혼자서 곰곰이 혼자 생각하는 거 있죠. 그렇게 내 머리 위에 그냥 떠오르는 거나 이런 식으로 내 정신 활동에서 작용하는 것들이구나 라는 거죠. 일단 그 다음 그 중요한 것을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실상징 중후구원 있죠. 거기도 밑줄을 하나 치시고, 일단 우리 선생님 꼭 알아셔야 될 부분은 밑에 착상에 밑줄을 치세요. 착상. 일단 착상은 뭐냐면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일이다. 새로운 생각. 이게요, 인간에게는 왜 중요하냐면 창작이 있죠. 아이디어. 그리고 여태껏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것들을 꺼내서 그 부분이 우리 사회나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전에는 휴대폰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을 딱 떠올렸어. 예를 들어서 이게 착상이다. 그럼 처음에는 막연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별의별 천만 논이 일어나는데 끊임없이 그걸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성공인 거예요. 이 착상으로 시작하는 모든. 근데 이 착상이 너무 오버되고 과잉이 돼서도 문제가 일어나.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은데 과부하가 걸렸어. 너무나 현실 가능성 없는 것들을 막 생각해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든 아니든 그렇게 해서 비행기도 우리가 하늘을 날아보자는 꿈을 꿔서 이렇게 되듯이 이 인간을 정신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다 알고 보면 그 신상이라는 상징을 그 부분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모든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밑줄 치시고요. 착상.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연상 있죠. 연상도 꼭 알으셔야 되죠. 그죠? 자, 선생님, 연상하면 우리 선생님 뭐가 떠오르시죠? 연상하면 자유연상에 떠올라야 돼요. 그 밑에 아래줄에 또 나왔어요. 자유연상도 밑줄 치세요. 여기서 자유연상은 일단 연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이어서 나오는 걸로 일단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연상이 왜 또 유명해졌냐면 바로 그 프로이드가 정신분석을 소개할 때 자유연상법을 소개해서 유명해졌어요. 그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자유연상법이 뭐죠? 간략하게 프로이드 하면은 그동안 우리 좀 배웠죠? 유명한 거 뭐죠? 꼭 알아야 될 거? 무의식. 예? 그죠? 그 무의식을 이해하려면 그때 그냥 딱 세 가지 알아야 되는 거 뭐였죠? 전의식, 무의식, 의식, 그 관계에서 한 일환이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그 다음 공부했던 것들이 터져 나와요. 이거 얘기한 거보다 나오려면 이게 어렵고 안 나와, 이게. 응? 그죠? 그러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누가 소개했다? 프로이드가 나왔지. 그 얘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왜 지금도 각광받고 의미가 굉장히 커졌다?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내면에서부터 관계돼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전 사람들은 몰랐던 거였어요. 그냥 말하면 말하는 거, 행동은 행동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가타부타가 없어. 어떤 무엇으로 저 사람이 저런 걸로 저렇게 행동하고 어린 시절에 저렇게 불효해서 뭐 이런 이해도 할 수가 없어. 왜? 행동 나타나면 저놈을 죽이냐 살이냐 아니면 목을 매냐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갔었는데 사람을 이해하게 됐잖아요.
사랑을 이해하게 된 것은 어느 때부터 된다고?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을 이게 소개되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사람 바로 까먹 가. 이 나타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바로 응징을 받아야 돼. 응?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했다는 것이 가만히 안 돼. 근데 그게 가만히 됐던 건 뭐냐면 내면에 뭐가 있구나. 이게 근데 이것의 문을 그런데 무의식, 의식, 전의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알리게 됐단 말이에요. 응?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정신도 똑같이 그런 구조로 있다는 게 오늘날 밝혀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감정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용어는 없지만요. 감정, 전감정, 무감정으로 의식, 전의식, 무의식 하듯이 감정도 감정 하나만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고도 어떻게 이해되냐? 사고, 전사고, 무사고로 이해. 그 용어가 우리가 안 써서 낯설고 안 하지만 원래 이 의식, 무의식이 유명한 이유가 우리 정신세계가 그런 구조로 됐다는 것을 소개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내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의식과 프로이드가 이걸 소개함으로써 이 프로이드는 서양권이잖아요. 동양권에서 가장 이득을 본 게 뭐다? 아이고 이거 잊어보시면 안 되는데. 서양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걸로 덩달아서 동양에서 이득 본 것은 뭐다? 마음이 인정받게 된 거예요. 전에는 마음 보면은 뜬구름잡다고 하고 그게 뭐가 있느냐 없느냐 막 이렇게 애매했었는데 마음도 깊은 마음에 있다는 것들 부분이 프로이드가 모든 정신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밝히기 때문에 마음도 덩달아서 안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 거라니까. 그래서 오늘날 날이 갈수록 마음 얘기가 나오면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마 쪽이 아니고 중요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것이 밝혀졌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 얘기도 공부를 배우신 분은 좀 아시는데 프로이드가 또 의미 있는 부분을 소개했는데 그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 덜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자유연성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자유연성법이 뭔지를 알으셔야 돼. 칼리게 얘기합시다. 자유연성법이 뭐죠? 이 결정적인 한 큐가 나와야 돼. 왜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다? 이 자유연성법이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의미가 크다라고 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무의식을 알 수가 있어서 깊은 층에 어떤 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네. 딱 그러니까 제가 꼭 듣고 싶거나 꼭 해야 되는 얘기가 안 나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의식을 알아야 되거나 깊은 내면의 것을 다루는 이런 건 다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론에 끝났던 것이 이것을 치유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하니까 자유연성법으로 치유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유명합니다. 치유를 할 수 있다. 이 내면을 치유하는 방법론을 소개하는 게 자유연성법. 그게 유명해요. 그때도 그렇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센세이션이고 지금도 그게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항상 그래요 지금도. 근데 아무튼 그 부분의 뜻하는 바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의 그 치료기법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연성법이 유명하다. 그 밑에 여기 보면 자유연성 있죠. 이게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표현하는 정신분석의 기법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밑에 용 있죠. 용도 밑줄 치세요. 용도 아주 중요해요. 일단 그래서 자유연성법은 우리 선생님 자유연성법 하게 되면 반드시 꼭 얘기 나와야 되는 단어랄까? 아니면 그 치료기법에 맞는 것이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뭐죠? 그럼 딱 하나로 얘기하면 자유연성법 하면 딱 떠오르거나 그 다음 얘기 자유연성법이 만약에 자유연성법이 뭡니까? 그 설명해서 하면 딱
얘기가 나와야 돼요. 뭐죠? 프로이드.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이미 나왔고 나고. 이제 자유연선법까지 나왔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자유연선법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꼭 나와야 되는 단어 하나가 치료기법 융. 아니 용은 좀 나왔대. 예. 그것도 다 나와서 정신분석에서 이 자유연선법이 중요하다. 알았어. 근데 좀 구체적으로 자유연선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면 자유연선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해 대답? 물어본 건데. 알겠어요. 그렇죠. 나 할 예정이 지금. 다 기억하세요. 카우치. 네? 카우치. 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카우치가 유명해요. 무슨 얘기냐면 소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는 소파 있죠? 소파. 근데 소파라고 하고 카우치라고 그래요. 예컨대 뭐 아이스크림을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할까?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깨끼도 케이크의 종말이거든. 근데 북한에 가서 이걸 들어봐야 돼. 그 아이스크림 뭐라고 그러지? 얼음과 이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냥 보통 카우치라고 해야 그럴 듯하고 단어를 그렇게 소파라고 알고 싶으면 그렇게 아세요. 어떤 그 프로이드의 그 소파 그 카우치가 유명해요. 그 자유연선법은.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특별히 이런 문화 외국 여행 그런 관광을 가게 되면 비엔나 가서 그 프로이드가 그때 썼던 카우치가 거의 관광지로도 유명해요. 그때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아주 그냥 그 터키 그런 뭐 양판자 같은 걸로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오래된 색깔이 바래고 그냥 이렇게 비스듬 이렇게 누이게 하는 그 역사적인 그 카우치라는 거지. 그 자연성법을 누이고 한 거예요. 이 프로이드가. 이렇게 하면 내면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했던 의식, 무의식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치료를 한다. 그래서 자연수법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유연선법이다. 비스듬하게 누워서. 아니, 네.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떠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 떠오르는 걸 그대로 얘기하세요가 자유연선법이라고. 그래서 카우치에 누이고. 그때 프로이드가 그때 썼던 카우치가 비엔나에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동화 속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에 실제 있어왔던 일이라고 다 지금 제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남아있다고 그게 불태우지 않고 카우치가. 나중에 한번 저기 관심 있으면 거기 겸사겸사 그 가이드 있죠? 가이드 보고 거기 카우치에 가고 싶다라고 욕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면으로도 가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막 최면 찾고 그러다가 이런 스토리는 공부 배운 사람만 알잖아요. 근데 공부 안 배운 사람이 이런 걸 사업상 구상해왔던 사람이 이것저것 알아봐가지고 소개를 했던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동양권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최면술로 소개했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데려와서 최면술을 소개해서 오늘날 최면술이 지금도 그게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최면술이나 이 연생법은 다 서양에서 온 건데 동양에서는 그대로 꾸준히 있었던 게 또 있어요. 비슷한 거. 그게 뭐죠? 명상? 명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들이 그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이유가 이게 다 이렇게 명목이 있다는 것이 다 이렇게 같이 덩달아서 인정받아서 내면에 뭐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 교수님, 인간의 그 잠재 의식이라는 걸 어디에 속하나? 잠재된 의식. 잠재 의식은 우리 아까 그 의식, 전의식, 무의식 있지 않습니까? 무의식에 있는 힘이 나오면 그게 잠재 의식이다. 잠재력, 잠재적. 그러니까 그것도 무의식이 그것을 소개함으로써 잠재력도 말팔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잠재력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내가 느끼지 못하나 안에 있는 힘이잖아요. 의식도 똑같고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말고 내가 안 보는데도 그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이런 표현인데 처음엔
뭐 말장난같이 막 어렵게 느꼈지만 이해가 되셨잖아요. 잠재력도 그 무엇이 그런 구조 내면에 있는 이 구조가 이게 나옴으로써 잠재력이라는 얘기도 힘을 받게 됩니다. 또는 내면의 힘, 내적 힘. 치유되신 분들이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내면의 힘, 내적인 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내적이 뭐냐면 마음이란 쪽이고 우리가 겉에 말고 겉 안에 있는다는 뜻의 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이드의 이것을 접목을 안 하면 내적이 뭐고 마음이 뭐고 있죠. 그것을 굉장히 애를 쓰게 설명해야 돼. 학문적으로나 뭔가 그럴듯하게. 이걸로 말하자면 내면, 마음에 있는 거,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의 이 사람 보는, 인간을 보는 시각을 뒤바꿔 놨다. 이렇게. 이 내면에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도 그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 무의식 있죠? 내면. 그 부분을 놀랍게도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문의 심리학이나 우리 심리치료, 심상담 있잖아요. 여기서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부정하는 학파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쪽 공부를 하면은 두 개의 그 흐름, 두 개의 치료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똑같이 있어요. 일단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불편한 진실이다. 어떤 게 진실인지 누가 나는 이게 진실이에요. 이건 아니요. 이렇게 논쟁을 하나마나 지금 계속 수백 년간 싸우고 있어요. 이 내면에 있는 부분은 없다 하는 학파하고 내면에 있는 부분은 있다 하는 학파하고 이게 심리학에서 엄연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심리 상담, 심리 치료도 그걸로 상담을 해. 무슨 얘기냐? 말하고 보이는 거 거기에서만 코치고 끝나지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전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죽어? 안 죽어야 되지. 이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어떤 심정이 있는가? 그쪽으로 접근, 분석 있죠? 그 부분은 거기서는 의도적으로 안 해. 하지도 못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름대로 큽니다. 근데 오늘날 그러나 저러나 이 정신병리학이 지금 현재 여기에도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치면 이렇게 안에 내면에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사고도 개념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럼 개념을 소개하려면 추상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추상화 얘기가 나오게 되려면 상징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면에 있는 것들의 작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배우고 그런 건 없다라고 두 개의 그런 아이러니하게 또 공부를 배워요. 행동주의죠. 아무튼 그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뭐랄까 좀 모순되거나 복잡한 것은 따로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응? 배우는 것만 꾸준히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연상은 바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상상과 공상, 이건 뭐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바로 여기 오른쪽에 명상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도 간결하게 밑줄 치세요. 깊은 생각에 잠겨드는 것. 명상을 이렇게 간결하게 했지 않습니까? 깊은 생각에 잠겨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고에 대한 중요한 특징과 기능을 배웠으면 사고 장애를 우리가 또 접근하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사고 흐름의 장애. 여기 밑줄 치시고요. 사고 흐름의 장애가 중요하구나라는 거고, 이 사고 흐름의 장애에서는 사고 속도의 이상이 거기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더 하이로 들어가게 되면 사고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세부적으로 유언, 그 다음에 사고 계지, 그 다음에 우유부단, 밑줄도 치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사고 단절, 그 다음
속도가 빨라지는 사고. 예컨대 지금 우유부단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해하면 일단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우유부단은 말 그대로 뭐죠?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이렇게 하지. 사소한 일에도 결정을 못해서 쩔쩔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자고요. 그냥 결정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안 맞아. 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누구나 결정 못해. 그러니까 막 중대한 일을 갖고 고민할 때 뭐 우유부단이군요 이렇게 말하면 안 어울려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누가 봐도 그걸 못해. 그게 뭐냐면 사소한 일에도 결정하지 못.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런 우리가 이런 상담 또 심리치료 쪽으로 보면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거죠. 이 정신의학에서도 똑같이 이걸 문제의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뭔가가 그 흔히 결정을 하고 나가야 될 것을 못해서 주변 사람을 막 고통을 주거나 본인도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막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런 경우가 이 다 사고의 흐름의 유형, 그 장애 유형이다. 그다음에 일단 좀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요. 사고 연결의 이상 있죠. 거기 밑줄 치세요. 사고 연결의 이상.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왜 그렇죠? 제가 좀 정신이 뭔가 조금 산란해. 뭐 마음이 산란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고 연결의 이상의 유무로 확인하면 일단은 바람직하다. 그 연결성이 계속 한 군데에 집중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계속 하는 걸 막 지루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사고의 그런 사고 산란 또는 뭔가 뭐 요즘에 주의 결핍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공부를 그냥 어떻게 안 했는데도 다 아는데 이런 사고 산란하면 잘 몰라요. 배운 일은. 근데 이런 거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세부적인.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지리멸멸 이 단어도 꼭 기억하세요. 지리멸멸 밑에 지리멸멸 사고 산란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지리멸멸은 정신분열병에 보이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사고장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가 정리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사고 산란과는 달리 지리멸멸은 의식 수준이 저하되거나 주의 산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87쪽을 보시면요. 비현실적 사고 장애를. 이건 좀 바로 이해하기 쉽죠? 비현실적 사고. 그게 아까 우리 착각이 있죠? 그게 좀 애매하게 좀 다를 수 있는데 구분해서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사고는 뭔가가 착각을 하는데 그 뭔가 착각 쪽의 문제라기보다도 뭔가 그 현실에 동떨어졌거나 현실에 맞게끔 사고하는 게 좀 아닌 어떤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이제 표적의 비껴간 내담, 대답. 이게 뭐냐면 사고의 진지함이 부족한 태도를 보일 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게 안에 들어가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안다고 그렇게 활용성이랄까. 근데 이거 알아서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꼭 추천을만 하고, 그리고 제가 꼭 기억하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는 꼭 왜냐하면 공부하신 것이 나중에 보면은 그 단어로 튀어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아까 카우치 있죠. 꼭 그 단어 잊어버린 사람은 오늘 공부한 것도 설명을 하면 잘 안 나와. 그 희한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하면은 바로 세 가지라고 하면은 우리 선생님 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식의 그 설명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인데 안 떠오르잖아요. 설명을 아무리 들었어도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하면 잘 안 돼. 응?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에 완전히 입력해서 수시로 어느 사람이나 어느 때 강의를 하시든 뭐 누구를 만나든 딱 의식의 무의식에 대해서 좀 배우셨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면은 딱 설명할 수 있는 지금 내가 이 하나하나의 그 룰을 알려주죠. 근데 명상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나와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는가 봅니다. 아니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면 또 한참 시간을 두고 깊게 들어가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뭘 좀 의식해야 되냐면 우리 인 한 학기에 이걸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아, 네. 이 전체를.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거죠. 만약에 명상을 막 오늘 하고 다음 주도 막 하잖아요.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훑어야 되잖아요. 네. 일단 훑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깊게 들어가야 돼. 하나씩. 내가 전공이 심상인데 심상도 깊이 얘기를 못해. 왜? 그거 얘기하면 다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일단 진도를 좀 나가야 된다고. 큰 걸 알고 선생님도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제가 저기 짚어준 걸로 공부가 쏙쏙 되시거든요.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때 또 갖고 오세요. 그럼 내가 또 딱 풀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공부 이 내용들을 하나에서까지를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지쳐서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289쪽 있잖아요. 사고 체험의 장에 그 밑줄 치시고 이게 중요구나. 그 다음 우리 선생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강박관념이 나오잖아요. 이것들 설명을 지금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배관념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선생님 건강염려증 있죠. 네. 건강염려증도 카테고리로 얘기하게 되면 강박관념 쪽이 아니고 지배관념에 관련되는 문제다. 그 다음 집착이 있어요. 요즘에 그 스토커로 그 뉴스에 계속 나오죠. 심지어 나중에 가서 막 살해까지 했어요. 응? 이게 막 집착을 자기가 수독을 못 해가지고 이게 가르자면 여기서 사고의 문제인데 지배관념이야. 강박관념. 이 강박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지배관념이다. 그 다음에 이 편집증. 뭔가 막 거기에 한 군데 막 몰입하고 거기에 빠져서 또는 왜 어느 집에 가면은 그 할머니가 그 20년, 10년, 20년 자기 물건을 못 버리고 가득 채워져서 저기 구청 직원이 가서 10명이 가서 한 이틀간 일을 하고 나서 거기에 비워주고 그럴 정도로 물건을 못 버리는 경우 있죠. 이게 다 바로 편집감. 그게 지금 편집증이에요. 지금 우리 공부원 그 전체가 냉장고에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래들 부분은 어떤 사람은 막 뭐랄까 글쎄 어떤 글쎄 음식물 아니면 일단 주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음식물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편집증이 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럼 그것은 지배관념이라는 거죠. 편집증도 지배관념. 일단은 그렇게 이해한다. 건강염려증도 같은 거구나. 강박관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집착 있죠. 뭔가 이렇게 집착, 스토커 있죠. 이게 다 사고의 문제구나라는 거죠. 반면에 강박관념은요. 밑줄 치세요. 강박관념 치시고 내부의 정신활동으로 지배되는 무의미한 일을 뜻한다. 내부 활동에 지배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보고 아니면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것도 신상이래요. 사실은 이 신상이 뭔가 잘못돼서 계속 그래서 무의미한 일을 집착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일을 매일 365일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다시피 강박관념하면 강박의식, 강박행동, 강박 그 개념 이게 다 중요한 건데 왜 흔히 이해하려면 어떤 사람이 외출할 때 계속 불이 나는가 확인을 하거나 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문을 잠궜나 그 부분을 계속 떠올리고 불안해하거나
그리고 갔다 오게 돼서는 병균이 내 손 안에 올라서 나를 다 죽인다 해서 손을 씻는데 손이 불어 터지게 씻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가서 또 손을 계속 씻고 계속 해도 개운하지 않고 불안에 떨고, 이게 강박관념의 행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을 만나세요. 앞으로 또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배우느냐, 공부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처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 우리 공부라는 게 지금 그런 목표라고 하니까.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 뭐라고 했지? 그것도 강박증.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결벽증. 결벽증. 강박관념. 그게 다 강박이에요. 결벽증 그 다 강박. 청소년 때 사춘기 때 막 손을 막 1시간씩 씻잖아요. 사춘기가 지났어? 없어지잖아. 근데 그게 다 결벽증. 결벽증 뭐 거기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전체 모든 걸 포함하는 표현은 강박증. 그럼 그게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봐서 저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내부의 정신활동으로 지배되는 무의미한 일, 일단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있죠? 내면에 있는 정신활동의 결과로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는 내면의 정신활동. 응? 자,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내면 얘기로 들어가도 다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마음이니 뭐 그런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박증이 치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대화로 그걸 왜 하고 하지 마세요 백날 얘기해야 그 얘기가 말빨에 들어가겠네. 왜냐면 지금 뭔가 사연이 있어서 하는데, 이 사연을 알고 공부한 사람은 그나마 접근이 나오고.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부의 어떤 정신활동이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되냐면 그 결벽증 있죠. 바로 일단 결벽증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내부의 그 활동에 결과물이 있어요. 뭘까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뭔가 원인이라고 그럴까? 좀 더 실체를 알려고 들어가 보니까 결벽증 환자랄까 결벽증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뭐죠? 불안. 그러니까 결벽증 자체로만 공부를 이해해야 되느냐, 불안을 깔고 결벽증이 나왔느냐로 이해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해되셨죠? 그럼 불안을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내면의 정신활동이 전제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면의 활동을 전제 않으면 불안이라는 얘기를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벽증 환자라고 해도 본인이 불안하다고 얘기하면 그때 불안을 인정하지, 불안 때문에 결벽증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해요. 분들이 많다는 게 조금 충격적이네요. 근데 이제 오늘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살짝 할 때 맛보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결백증이나 이 결백증이 강박증 같은 경우 종류가 다양한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이 각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다 똑같은 스타일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결벽증이나 손 씻는 거 거기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달라 이게. 그게 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특징이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 지금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